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삼 김지선의 치벤저스 제 38탄. 38탄 네. 강남레몬치과 김영삼 원장입니다. 네, 여의도 서울 선샤인 치과 김지선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기 강서구의 릴 라이브 치과 이준영 원장님을 모시고 3D 디지털 임플란트 그리고 보철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라이브 치과 대표원장 이준영입니다. 네, 어쨌든 이준영 원장님 소개를 제가 간단히 하자면 네. 독일에서 치대를 나오셨습니다. 전에 홍정표 원장님하고도 친분이 되게 있으시고 독일 치과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독일에서 동쪽인데요. 네. 라이프치란 도시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네. 독일 자랑은 뭐 학비가 없는 게 제일 큰 자랑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학비가 네. 아예 유학생도 그리고- 학비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유학생들도 학비가 없어서 네. 그럼 미안해서 어떻게 공부한대? 그럼 독일어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우리 Ja, hallo, guten Abend. Mein Name ist Junyoung Lee. Ich bedanke mich für Ihre Einladung. Ja. Viel Spaß heute. 갈수록 못 알아듣겠네요. 처음에만 단계까지만 진짜 야. 귀에 들어오고. 네. 네, 오늘 뭐 시청자분들 즐겁게 보시면 좋겠다고 아, 말씀드렸습니다. 단케쉘.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3D 디지털 임플란트 그리고 보철물 유지 관리라는 주제로 정했는데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 콘텐츠는 치아 상실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예. 가이드 임플란트와 일반 임플란트의 비교를 할 거고요. 임플란트 유지 관리의 테마에서는 애원 시기부터 시작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보철물의 유지 관리, 파절시 치료법 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상실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건 나이에 따라 이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층이랑 고연령층에 대해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통사고 등의 외상이나 충치 등에 의해서 치아가 이제 빠질 경우가 있고 네. 이럴 경우에 보통 잇몸뼈 자체는 네. 건강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경우에 술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예후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연령층이 갈수록 저희 환자분의 케이스인데 이제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치아가 두 번째 어금니는 이미 없어지시고 지금 남아있는 치아도 뿌리가 뼈가 많이 녹아서 지금 닳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연령층이 증가하면 대부분은 잇몸병에 의한 치아 상실이 대부분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치아는 사진처럼 전반적으로 치아가 상실하게 되고 치료 계획 또한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뼈 이식까지 동반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임플란트는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기존 임플란트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환자분들이 처음 내원하시면 CT나 파노라마 같은 사진을 통해서 검사를 하시고 처음에 1차 수술을 시행하십니다. 뼈 안에 임플란트를 넣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잇몸 밖으로 노출시키는 2차 수술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보철물을 장착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디지털 가이드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임플란트 과정을 이제 대폭 축소한 것이 3D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과 다르게 파노라마 말고 CT가 발달되어서 이제 엑스레이 영상으로는 얻지 못하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 수술이 굉장히 용이해졌는데요. 그러니까 환자 같은 경우에 미리 식립 부위의 치조골의 높이나 하치조 신경의 위치 등을 파악해서 임플란트의 정확한 직경과 높이를 미리 파악해서 모의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가상. 같아요. 기본적인 그런 임플란트 위치 이런 거를 다 미리 잡아주기 때문에 네. 안정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그죠? 안전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의 장점은 네. 이제 가이드 제작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지털 임플란트에서 가이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이드를 위해서 세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CT와 구강 스캐너, 3D 프린터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시술 전에 구강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캐닝 작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이 스캐닝 데이터와 치과용 CT 데이터를 중첩시켜서 아까 사진과 같은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환자의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그 출력된 프린터물을 환자의 구강 내에 넣어서 그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간단한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어요. 두 번째 어금니가 상실하신 지 조금 되셨고 사랑니가 그 공간으로 인해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캐너와 CT를 이용해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중첩을 시켜서 가상으로 사랑니를 제거하고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신경과의 그 높이를 맞춰서 제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2차원적인 사진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위치를 파악해서 골폭합 위치를 파악하였고요. 왼쪽 사진은 이제 가상으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실제로 출력한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찍은 CT 사진이고요. 네. 이제 대압치를 고려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서 심은 모습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 사실 가이드가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뭐 5분이라도 네. 빨리 끝낼 수 있으면 환자분이 저도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아봤지만 이제 누워 있을 때 그 5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을 위해서 5분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루틴하게 네. 가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시간을 아껴드리는데 원장님은 남아서 저걸 오랫동안 하셔야 되겠네요. 네, 좋아요. 그럼 일단 가이드 임플란트 장점이 많은데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이드 임플란트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게 하는 수술 방법인데 이제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대체해서 오랜 동안 기능을 유지하려면 정확하게 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옆으로 지글지글 가는 와중에 또 이제 나사가 풀리거나 여러 가지 다른 보철물의 파절 등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가이드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가이드를 이용하면 미리 이제 모의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같이 이제 뼈가 굉장히 무르다고 하죠. 네. 단단한 뼈들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미리 파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모의 시술을 통해서 이곳은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상황을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네. 의미에서 장점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장점은 임시 보철물 제작이 용이합니다. 그렇죠. 아주 네. 큰 장점이 있죠. 네네. 저희가 미리 예상되는 위치에 그대로 심기 때문에 이곳을 미리 보철물을 만들어 놓고 심고 나서 바로 보철물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뭐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는 상황에선 그래도 조금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시지만 네. 코로나가 끝나고 하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젊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앞니가 없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쓴다면 어쨌든 확실히 뭐 당일날 보철물까지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와 일반 임플란트를 좀 비교하면은 여기는 아까 원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좀 예전이랑 다르게 2차 수술이라는 게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기존 임플란트 절개를 했을 경우에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이제 한 7회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거고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는 3회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기간이 단축된다라는 거죠. 네, 네.